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통합사회 최성주 선생님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고1 친구들부터 새로운 수능으로 시험을 치르게 됐죠. 통합사회 수능을 치르게 되었는데 요번 얼마 전에 우리 평가원에서 앞으로 우리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는 이런 식으로 출제할 것이다 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시문항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출제한 수능 통사 예시문항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능 통사를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형식상의 변화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수능 사탐은 20문항을 총 30분 동안 상대평가로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세대부터는 통사 수능을 전체 25문항을 40분 동안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랑 문항이 전부 다 늘어났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 시험 평가 방식은 그대로 상대평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총점도 50점 만점이라는 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50점 만점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그 배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는 2점 그리고 조금 어려운 거는 3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된다면 여러분들부터는 총 3가지로 배점이 됩니다. 약간 뭐 쉬우면 1.5점, 보통이면 2점,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2.5점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요번에 평가원에서 아예 정말 시험지 한 세트로 우리한테 예시문항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점도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일단 1.5점이 8개, 2점짜리가 9개, 그리고 2.5점짜리가 다시 8개로 나름대로 이제 골고루 분배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 형식상의 변화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예시문항을 꼼꼼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는 분과형 문항이 융합형 문항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사실 평가원이 통합사회 수능 예시 문항을 요번에 처음 발표한 건 아니고 작년 말에 한번 예시 문항을 처음으로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처음 보는 유형의 융합형, 정말 통합 사회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 가지 과목을 한 문제 안에 녹여놓은 융합형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번에 아예 시험지 한 세트로 발표를 한 걸 보시면 융합형보다는 마치 지금의 사탐 시험처럼 분과형 문제가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과 심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제가 요번 올해 2025학년도 내신 통사 커리큘럼을 설명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 부분인데 그 통합사회 교과서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개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있는 원사탐 과목들 있죠. 고3들이 공부하는 그 사탐 과목 안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 통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더 자세하게 실제로 수업을 하시고 고3 유형을 끌어와서 시험에서 출제를 하시게 되는데 요번에 평가원이 발표한 문제에서도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사 교과서에는 간단히 말만 언급되고 넘어간 건데 그걸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겠구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신 기준으로 할 때 통합사회 교과서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과 관련된, 즉 통사 교과서 내용과 연계된 원사탐 내용들이 있는데 학교 시험을 잘 보려면 그건 필수적으로 꼭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나 이거는 제가 아예 개념 강의에서 한 번에 가르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예 통사 교과서랑 연계가 안 된 개별 사탐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학교마다 뭘 끌어와서 가르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냥 심화 커리큘럼으로 빼놓겠다. 요렇게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번 수능 통사 분석을 해보니 학교 시험과 마찬가지로 필수 연계되는 내용은 반드시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꼭 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고력 요구 문항입니다.
흔히 저는 사회가 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가 싫은 이유가 암기를 너무 달달달 해야 돼가지고 싫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능은 여러분 사고력 측정하는 시험이죠. 자, 사회 과목이지만 사고력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직접 표 분석을 해야 되고 통계 자료 분석을 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는 문제를 출제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사시험에서는 암기로 풀어내는 문제들 당연히 많이 있지만 다 자료 해석 문제, 계산 문제, 스스로 유추해서 답을 맞춰야 되는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것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구나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얘네를 이제 초점으로 맞춰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총평입니다. 첫 번째, 우리 통사 그 교과서를 보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 다 중간고사 치르고 있어서 알겠지만 1단원 내용이 개별적 관점과 통합적 관점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 관점에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이걸 내가 시간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공간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제시문 하나를 주고 이거는 시간적 관점으로 본 거냐, 뭐 사회적 관점으로 본 거냐, 맞춰봐. 이런 내용들이 학교 시험에서는 출제가 돼요. 근데 사실 동일한 내용을 읽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건 시간적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 윤리적 관점도 말이 되는데 싶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를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예시 문항을 보니까 그 문제가 아예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단원은 그냥 출제가 안 된 거예요. 아예 빠진 단원이 바로 1단원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틀릴 수 있지 않나? 이건 너무 애매한 문항이 아닌가? 라는 걱정은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예 뺐어요. 이게 맞는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개별 과목들이 많이 나왔냐를 한번 봤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골고루 잘 출제가 됐습니다. 자, 통합사회 안에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죠. 지리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 법, 경제, 사문 같은 일반 사회 내용도 있고 윤리 내용도 있고 뭐 역사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개별 사탐은 정말 골고루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역사 내용은 아주 극히 적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과형 문항이 다수였다. 그리고 융합형 문제도 물론 있기는 했었어요. 6문항이 융합형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 융합형 문항도 한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1번 선지는 사회문화 내용을 물어보고 2번 선지는 세계지리 내용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융합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선지 하나하나는 분과 내용을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 이 과목과 저 과목의 연계성을 물어보는 그런 아주 심화적인 융합형 문제는 발견할 수가 없었고 융합형 문제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냥 분과 내용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다 해결이 되는 정도의 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그냥 각 모든 단원 그 다음에 모든 계열들을 다 꼼꼼히 공부를 해주시면 융합형이든 분과형이든 모두 잘 풀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렸죠.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 하지만 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사회문화라든지 지금 경제라든지 지금 정치라든지 지금 세계지리 등등 모든 과목에서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과 그 정도 난이도의 자료 해석 및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고력 측정 문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 교과서에는 간단히 언급만 되었지만 원사탐에는 자세히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통사 수능에서 그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별 사탐 과목의 연계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예시 문항 한번 볼게요. 요런 게 바로 분과형 문제예요. 선생님이 쭉 보니까 분과형 문제는 일반적으로
윤리 쪽에서 거의 다 분과형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학교가 내용일 텐데 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사상가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쪽 내용인데 윤리 쪽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윤리죠. 분과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 뭐 요거는 크게 통사 교과서에서는 이 두 문항은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 문항을 보면서 이 정도면 지금 내 수업 듣고 있는 애들 그냥 다 맞출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물론 네,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너무 이제 어렵진 않다라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분과형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리 쪽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사회문화 내용 그냥 똑같이 그대로 물어보고 있는 사회문화 분과형 문제였고 분과형 문제는 사실 별 볼 게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풀고 있는 문제 유형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융합형 문제예요. 자, 보면 이제 내용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세계지리 문제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세계지리 내용인가? 라고 봤더니 선지는 또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1번 선지 보면 이거 소수문화, 주류문화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이냐? 이거는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사회문화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문화주의 정책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도 뭐 지리랑 사문 섞어놓은 문제구나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 뭐 문화 상대주의냐 사회문화 내용인가 라고 했더니 밑에를 보니까 뭐 헌법, 인권의 불가침성, 선지에서는 정치화법 내용도 물어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융합형 문제 보면 느끼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사고력으로 막 이 과목과 저 과목의 이 내용과 저 내용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사실은 아니죠. 결국에 선지는 그냥 단순한 분과 지식으로 딱딱딱 금방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융합형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융합형? 이거 너무 새로운 건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뭐 동아시아사인 거죠. 역사 내용 나와 있지만 냉대 이유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이거는 지리 내용인 건데 지도 보면 냉대인지 아닌지 사실 우리 다 구분할 수 있으니까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신유형이다. 안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료 해석 그리고 계산형 문제인 건데 요거는 사실 뭐 계산 내용이 요번 예시 문항에서는 그리 막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전혀 않아요. 거의 뭐 기본적인 난이도의 계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수능을 이렇게 쉽게 내진 당연히 않겠죠. 요번에는 그냥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요 정도 문제가 나왔을 건데 어쨌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합리적 선택이라든지 무역이죠. 비교의 계산하는 거 요거 우리가 계산 문제 출제할 거야를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쉽게 나누는 방법은 그냥 계산 문제 어렵게 되면 너무 손쉽게 여러분들의 등급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변별력을 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 특히 경제 파트 쪽은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도 꼭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지리 파트, 지리 과목에 나오는 자료 해석, 지도, 그래프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 특히 제 심화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라면 뭐야 너무 익숙한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요런 세계지리 심화 문항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은 그냥 통사 교과서만 열심히 하면 열대기후는 시원한 옷을 입고 고상가옥에 산다. 환대기후는 술록을 유목한다. 요 정도만 특징만 공부를 했을 건데 그런 것만 공부해서는 절대 요번에 발표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쌤이 말했던 통사 교과서에는 그냥 간략하게 언급만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을 잘 보려면 이것과 연계된 원사탑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심화가 필수인 내용이다. 바로 이런 문항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통사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이런 거 구분해 연습 전혀 안 시키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세계지리에서는 되게 너무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지도에서도 여기 점 찍어 놨지만
이거 사실 맨날 똑같이 찍어놓는 그 위치거든요. 어디에서는? 세계지리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거 뭐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세계지도 다 외워야 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다 제가 알아서 여기가 맨날 잘 나오는 지점이다. 여기 어떤 지역인지 지역 이름 암기해야 될까요? 그게 무슨 이 문제를 푸는데 뭐가 도움이 돼요? 그런 거 전혀 모르셔도 되고 이쪽쯤에 찍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통해서 이 기후라고 맞추면 된다.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 이제 공부를 하려면 필수 연계심화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형 문제인데 내 그림만 보면 이거 뭐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쉽겠지만 꼼꼼히 잘 읽어보면 내용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아예 암기가 필요 없는 그냥 배우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보고 이거를 통해서 이 말이 맞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판별을 하셔야 되는 정말 진정한 자료 해석형 문제도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를 잘 보면 인구 10만 명당 난민에 해당하는 사람 어디가 제일 적냐라든지 아니면 2014년과 2023년간의 비율 차이는 어떤 나라가 더 크냐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지가 사실은 지금 현재로 치면 사회문항이라고 해. 사회문항이 아니죠. 사회문화죠. 다시. 자, 사회문화 도표에서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형 누나들이 있는 친구들은 뭐 사회문화 도표가 어렵다, 사회문화 계산이 어렵다 이런 말 조금 들어봤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왜 여러분 선배들이 계산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냐면 사실 수학보다 훨씬 쉬운 계산 문제거든요. 사탐에서 나오는 게. 근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것들, 안 쓰는 개념들을 자꾸 물어봐서 그래요. 예를 들면 비율은 상대적인 숫자죠. 그 다음에 실제 숫자, 절대치적. 요거는 서로 다른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100명이 있다. 혹은 이 교실에 80명이 있다. 라는 말이랑 이 교실에 전체 중에 80%의 학생들이 있어. 80명과 80%는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퍼센티지, 상대치 개념을 잘 쓰질 않으니까 얘를 막 절대치랑 혼동하고 이 절대치를 상대치로 변환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뭐 사회문화 도표 어렵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은 걸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사문과 마찬가지로 상대치, 절대치 변환하는 거, 비율 관계 계산하는 거 이런 것만 좀 연습하시면 이것도 이제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과 심화형이죠.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을과 달리 갑은 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 통사 교과서에서는 헌법 소원 심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사형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지, 이게 헌법 소원인지 혹은 위헌 법률 심판인지 어떻게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지 이런 걸 통사 교과서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기본권 구제 수단으로 헌법 소원이 있다 라든지 위헌 법률 심판이 있다 이런 제도가 있어만 소개를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 사례를 주고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인지 헌법 소원인지 맞춰봐. 그리고 헌법 소원에는 권리 구제형인지 위헌 심사형인지 맞춰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다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심화 강의에서 다 이제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예시문항에서 똑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과서 내용에만 충실한 공부는 좀 이제 불안할 수 있다. 좀 심화형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개념 문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이 막 이거 지도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신유형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 이거 저도 이제 심화 강의에서 이미 다 똑같이 이것보다 사실 문제 비슷한 거 훨씬 많은데 그냥 한 문제만 갖고 온 거예요. 이미 저는 저의 학생들한테는 다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저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 크게 걱정 없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분과 심화형이라는 건 필수 연계 심화 내용이 출제된다라는 건데 그 생윤 혹은 윤사 윤리 내용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사 교과서에서는 정의관에 뭐 롤스라는 사람이 있어. 노직은 아예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 이런 식인데 저는 그것도 사실 그 윤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상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라는 거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했던 말 어떤 말도 막 갖다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알려줬잖아. 이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생각, 틀 갖고 있다고 알려줬잖아. 그럼 이 말 보고 누군지 알아맞혀야지.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입장이야만 가지고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이게 어떤 생각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아예 기본 개념 강의에서 어떤 유형이 나와도 어떤 제시문이 나와도 판별할 수 있게끔 윤사 혹은 생윤 수준으로 자세하게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원래 지금도.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대로 나왔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제 어필이에요. 난 이미 다 하고 있던 것들이다. 여기 보면 아실 거예요. 다 좀 어려운 문제라고 나온 것들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연습시키고 학습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겠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대비 방안 일단 고1 내신 통사 성실이라고 적어놨는데 선생님이 너무 성의 없이 적어놓은 것 같죠, 이 말이. 근데 이건 정말 성의 없이 그냥 적어놓은 말이 아니라 완전 진심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요번에 아예 한 세트로 시험지 준 걸 분석해 보니까 이미 나는 선생님이 다 하고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 내 수업 듣고 심화 강의까지 듣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문제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고1 때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정말 실제로 고3 수능 통사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고 쓸모가 정말 많아요. 고1 통사랑 고3 통사 완전 별개 이게 전혀 아닌 것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 여러분들이 솔직히 고3 때보다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아예 좀 필수 연계 심화 어려운 것까지 아예 좀 빠삭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내신을 잘 보는 건 물론이고 고3 때 다시 통사를 공부한다고 해도 그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가 있겠죠. 이미 아는 게 많고 기본 배경 지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고1에 내신 할 때 정말 아예 좀 빡세게 열심히 해놔라 라는 걸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을 이렇게 끝마치고 여러분들이 2학년으로 넘어가면 막 제가 이제 통사 선생님이니까 야 이때도 수능 통사해야지 라고 말하면 그건 조금 이제 약간 사기꾼일 수도 있죠. 그런 건 아니고 고2 때 가면 고2 때 할 거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정시보다는 수시로 가야 그나마 좀 이제 안전하게 쓱 대학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수시를 좀 놓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2 때 가면 여러분들이 다시 개별 사탐 과목들을 내신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사회문화라고 있는 게 이제 사회와 문화 뭐 이런 식으로 내신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근데 다만 이제 선생님 저는 1학년 1년을 지내보니 저는 이제 수시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고2 때 회복해 보려고 좀 한번 했거든요. 역시 좀 이제 수시는 저는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시 파이터 얼리 미리 선언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고2 때 놀지 마, 여러분. 아셨지? 아니 반말이 나와버렸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고2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얘들아 고2 때는 뭐 해? 이러니까 뭐 저는 내신 관리 열심히 합니다. 수시로 가야 되니까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는 내신은 이미 망가진 것 같고 수능은 그래도 좀 1년 뒤 얘기니까 저는 고2 때 놀아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번외 이야기인데 고2 때 놀고 고3 때 수능 공부를 하죠. 그럼 그런 친구들 중에 사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고3 때 학교를 다니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그 정도의 시간 분량을 가지고는 수능 시험을 잘 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기가 좋은 학교 가고 싶은 친구들은 특히나 더 그럴 것이고 쉽게 말하면 1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를 많이 하죠, 실제로. 그럼 결국에는 2년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건데 좋은 학교 가려면 아니 그걸 왜 20살 때 하고 있습니까? 고2 때 어차피 놀 거면 그냥 고3 재수 때 할 거를 물론 다 재수한다는 말 아니지만 아무튼 고3 재수 때 할 거를 고2, 고3 때 하고 딱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시 파이터 선원 친구들은 그냥 지금부터 수능 공부하세요. 통사 개념, 그다음에 통사 수능형 기본 문제 이때부터 슬슬 좀 풀고 있으면 고3 때는 훨씬 수월하게 국영수에 투자할 시간도 늘어날 거고 할 테니까 이때부터 수능에 초석을 다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고3 때는 열심히 달리셔야죠. 수능 동사 커리큘럼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분과 뭐 경제든 윤리든 뭐 지리든 다 골고루 출제가 됨을 확인을 했으니까 모든 단원을 다 충실히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할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버려 이런 거 없고요. 물론 1단원 관점 문제는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걸 벌써부터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수 연계, 개별 사탐의 심화학습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 이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고3 커리로 들어가게 되면 더 조금 지금보다는 더 고난도라든지 더 좀 빡세게, 흔히 빡세게라고 하죠. 더 자세한 내용까지도 대비를 시켜줄 거니까 통산대 막 이거 너무 어렵게 나오면 지도 내용 너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건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은 저의 몫이니까 제가 잘 대비를 시켜드릴 거고, 그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지리가 어렵게 나온다. 그럼 세계 지리 내용이 어디까지 도대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 정해요?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렇게 예시문항 한 번 던져주고 바로 수능 봐라 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 전까지 평가원이 출제하는 다수의 통사 모의고사가 계속 출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가면 수특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수많은 모의고사들과 여러분 고3 때의 수특 내용을 기준으로 요 정도로 한정해가지고 개별 사탐은 심화하면 되겠구나. 범위가 한정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료 해석 및 계산 문제, 이것도 특히나 숫자를 조금 멀리하거나 좀 숫자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걱정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사는 그 안에 사회문화 도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경제는 무조건 계산 문제 나올 것이고, 심지어는 지리도 어떻게 숫자를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수능보다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많아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싫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싫고 너무 걱정되는 친구들은 고2 때 있죠. 그냥 그때 수능형 개념 이라든지 아니면 계산 문제는 막 개념을 빡세게 공부 안 해도 계산 문제 연습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미리미리 조금씩 대비해 놓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만나보면 우리 애 막 실험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통사 처음 수능인데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막 엄청 걱정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시문항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거구나, 이런 내용까지는 공부를 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구나,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이번에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새로운 수능이더라도 시험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문항 발표가 있을 때마다 쌤이 매번 조금 이런 식으로 나온대, 요번에는 이런 새로운 걸 알려줬다라고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